여러분 안녕하세요. 다둥이 아빠의 생존 창업. 네. 오늘 12월의 첫날을 시작하는, 어떻게 보면 첫 영업을 시작하는 하루였습니다. 월요일인데,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. 저녁 때니까 더 추워져가지고, 옷깃을 더 열면은 또 내복까지 사실 저도 입고 왔는데도 춥더라고요. 자, 보시면은 이 청년다방이라고 그렇게 로고 이렇게 보이시는데요. 청년다방 매장과 관련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. 사실 어제 이 자영업 사장님, 저 유튜브 이렇게 통해서 인연이 됐던 사장님께서 연락을 해주셨어요. 이 자영업을 한 7년 정도 하셨던 사장님이신데, 개인 창업을 하시다가, 청년 다방, 이 브랜드를 오픈, 또 창업을 하려고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하고 인연이 돼서 한 20분 정도 이렇게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왔는데, 이렇게 저희 매장입니다. 저희 매장에서. 일단 여기에 대한 이야기. 저도 이 매장 오픈한 지는 지금 1년 6개월 되고 있어서 이제 조금은 좀 자리를 좀 잡아가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? 조금 이제 알아가는 그런 단계인데, 보이시면 이렇게 맛있게 보이죠. 예전에 우리 여러분 떡볶이 보시면은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분식집 떡볶이를 생각하셨는데, 요즘 좀 트렌디하죠. 이 즉석 떡볶이인데 토핑을 여러 가지 고를 수 있고, 또 떡도 이렇게 잘라진 쌀떡이 아니라 한 35cm 정도의 밀떡을 잘라 먹는 그런 좀 분위기 속에서 떡볶이와 부드러운 차돌의 만남, 이 차돌 떡볶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이게 시그니처 메뉴라 가장 인기가 많은 메뉴고요. 그다음에 여기 또 보시면 이 떡볶이에 오징어 튀김이 또 들어갑니다. 저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옷장 떡볶이를 하거든요. 오징어 튀김이 들어간 이 메뉴. 그다음에 이렇게 깻잎과 순대 이렇게 들어가는 메뉴. 이렇게 그 밖에도 뭐 떡볶이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. 이 즉석 떡볶이가 이 트렌드한 아이템을 만나가지고 인기를 좀 얻고 있고요. 이 방송에도 나와서 이게 젊은층 사이에서는 이 청년다방에 이 커피만 판매하는 다방이 아니라 이 떡볶이가 더 인기가 있는 그런 좀 매장으로 주목을 좀 받고 있습니다. 좀 메뉴도 종류가 좀 많습니다. 거의 뭐 사업 업태를 보면 분식의 개념이어서 이렇게 돈가스도 있고요. 이렇게 튀김도 있습니다. 꼬치 어묵탕을 비롯해서 좀 종류 손을 좀 쓸 수 있는 그 메뉴들이 좀 많이 있어서, 이걸 또 창업을 거의 뭐 이렇게 생각하시고 뭐 본사하고도 오늘 미팅을 해가지고 이게 진행이 되면 아마 새롭게 또 광주에서 청년다방을 창업을 하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. 좀 이따가 저도 이제 그 가게 영업을 좀 마무리하는 시간대에 자영업 이야기 또 창업 이야기 또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잠시 후에 뵙도록 하죠. 오늘은 40대 초반에 한바식당이라고 하잖아요. 한바식당을 올 초에 폐업한 이 42세 이 사장님의 프랜차이즈 창업 도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앞서 영상도 했었지만 저것도 비슷한 연배죠. 여기 40대 초반의 사장님이시고, 35세, 여기 35살 때 뭐 직장생활 이제 접으시고 이 자영업에 진출하신 겁니다. 그래서 한 7년 정도 이 자영업 시장에 나오셨으니까, 얼추 저도 첫으로 자영업 창업했던 게 한 6년 정도 됐으니까 저하고 나이도 거의 비슷하고 또 창업을 했었던 시기도 비슷해서 이런 공감대가 좀 많이 돼서 한 20분 30분 동안 통화를 나누면서 되게 많이 이렇게 뭐 소통도 되고 이렇게 끈끈한 뭐 동료의 또 동지애 같은 걸 느꼈던 시간이었었습니다. 사장님이 그 처음에 창업을 시작했을 때는 개인 카페로만 하셨어요. 개인 창업을 하셨어요. 이 카페도 하셨고, 또 카페를 접고 레스토랑도 하시고, 또 최근에는 한밭집이라고 하잖아요. 한밭집. 뭐 건설 현장이라든가 공사 현장에 이렇게 뭐 단체로 이렇게 장부를 적어서 이렇게 결제를 하는 그런 한밭식당을 두 곳 정도 운영을 하셨는데, 한 곳은 잘 안 돼서 이렇게 망했다고 하시더라고요. 어려워서. 한 곳은 잘 돼서 자리를 잡았는데 올 초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했답니다. 뭐 저가 사정까지는 제가 여쭤보지는 못했는데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. 하여튼 안 되는 가게를 정리하신 건 아니고, 잘 되는 한밭집에서 이제 건물주와의 그 임대 관계라든가 그 계약 관계 사정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폐업을 하게 돼, 강제 폐업, 자의반 타의반 폐업이라고 해야 될까요? 그런 폐업을 하셨고, 이제 공백 기간을 쭉 가지시다가 또 자영업 창업에 대한 또 고민을 지금 엄청 하고 계시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창업을 알아보시는데, 개인 창업의 한계를 조금 이렇게 느끼셨던지 이 프랜차이즈 창업 쪽으로 준비를 또 많이 하시고 알아보시더라고요.
또 7년의 경험도 있으시고 또 사회생활 경험도 있으시고 또 말하고 이 대화하는 것들이 첫 음으로 대화하지만 되게 예의도 있으시고 또 말하도 굉장히 좀 정중하게 이렇게 하셔서 저도 이렇게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는 선에서는 뭐 최대한 좀 도움을 드리고 알려드리겠다라는 생각이 뭐 들 정도니까 아마 영업도 잘 하시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프랜차이즈 여러 곳 중에 알아봤는데 카페를 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커피숍을 좀 알아보셨답니다. 커피숍. 자, 첫 번째 커피숍 이디야 커피. 이디야 지금 엄청 많잖아요. 예. 또 이렇게 메이저 커피로 좀 자리를 잡은 저도 좀 즐겨 마시는 그 커피 중에 하나인데 그거를 광주에서 하려고 알아봤더니 이디야 커피에서는 광주는 더 이상 입점을 할 수가 없다. 그분이 광주의 동구 쪽, 예, 동구 쪽에서 이렇게 알아보시는데 거기는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해서 안 된다고 합니다. 예. 창업을 하고 싶어도 돈을 한다고 해도 안 된다는 이디야 경영 반침. 어떻게 보면 그 회사가 좀 좋은 회사일 수도 있겠네요. 그리고 메가커피. 메가커피는 요즘 정말 핫한 이슈의 저가 커피인 것 같습니다. 저 이렇게 바로 매장에서 한 20m 거리 사거리에 한 3년 정도 공실로 비어있던 공간에 메가커피가 들어왔었는데 굉장히 핫합니다. 그 전에도 커피숍이 많이 요즘 되게 많거든요. 예. 그 광주 제가 있는 곳이 광산구인데 이 국세청의 통계자를 봤더니 이 전국에서 커피숍이 가장 많이 창업한 곳이 바로 저기 광산구 제가 있는 이쪽 동네랍니다. 그러고 보니까 요새 딱 돌아보면은 커피숍이 창업한 곳이 굉장히 또 많고 또 문을 닫은 곳도 굉장히 많은 것이 이 동네의 좀 특징인데요. 어쨌든 뭐 메가커피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려고 알아봤는데 조건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좀 까다로웠다고 합니다. 초창기만 해도 메가커피가 이렇게 몇 개 안 됐을 때는 뭐 유치도 많이 하고 홍보를 하려고 이렇게 뭐 조건도 많이 좋은 조건도 내세우고 그랬었지만 지금 뭐 얄짤없다. 예, 얄짤없이 할 템 하고 말 템 말아라 라는 식의 인상을 받아서 그것도 이제 예, 좀 캔슬 마음속으로 좀 져버리다가 방금 보셨죠? 앞서 영상에서 보셨지만 청년다방 이 브랜드를 준비를 좀 하시게 된 겁니다. 또 마침 제가 이렇게 청년다방 호남대학교 앞에서 청년다방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예, 기간 한 1년 6개월 됐습니다. 작년 7월에 오픈했으니까 벌써 횟수로 뭐 1년 반 정도 되어가고 있네요. 그걸 보시면서 이제 궁금한 사항들 또 뭐 내용들을 여쭤보시더라고요. 그래서 혹시라도 뭐 청년다방 창업을 고민 중이신 분들이 계시거나 또 이 창업을 준비 중이신 청년다방 하면은 이 커피숍에 또 가까울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뭐 커피숍보다는 이 분식계에 더 가깝습니다. 예, 거기서 판매되고 있는 이 떡볶이가 거의 뭐 80%? 예, 85%그 정도의 매출 볼륨을 하고 있어서 사실상 분식에 가까운 개념이 이 청년다방이다. 저희 청년다방 갔다 와서 커피 저는 1년 반 정도 청년다방 하면서 가장 좋은 거는 제가 좋아하는 이 아메리카노 하루에 한 잔씩 두 잔씩 마음껏 먹을 수 있다.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지금 봤을 때는. 그래서 꼭 하루에 한 잔 두 잔은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이렇게 시간을 좀 보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커피 청년다방 1년 6개월 해봐서 제가 아는 대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청년다방 원자재 비율이 좀 궁금하실 거고 어제 질문도 그거였는데 이 분식점이다 보니까 이 메뉴 종류들이 많습니다. 떡볶이도 있지만 떡볶이에 들어가는 토핑도 좀 많아요. 차돌, 오징어 튀김, 순대, 기타 뭐 이렇게 치킨, 뭐 치즈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. 예, 되게 많습니다. 예, 그렇다 보니까 원자재가 들어가는 재료가 좀 많은 거예요. 예, 한 35%에서 40% 정도 되고 있고요. 뭐 튀김도 있고 또 뭐 소스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요리하는 그런 식사료도 있고 돈가스도 있고 뭐 밥도 있고 또 커피 또 음료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조금 많이 써야 되는 구조입니다. 예, 혼자서는 하기가 조금 버거운 그런 상황이어서 직원이 뭐 주방에는 2명, 최소 2명, 또 홀에는 1명 내지 2명 꼭 붙어서 한 3, 4인 정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좀 인력 구조가 좀 많이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본인이 직접, 사장님이나 또 가족분이 직접 하면은 영업이익을 조금 한 25%, 30% 정도 가져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인건비 비중이 뭐 김밥집도 마찬가지겠지만 그게 조금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게 이 닭갈비 매장과 이 청년다방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이 닭갈비 매장은 그 메뉴가 거의 하나 시그니처 메뉴인 거 닭갈비에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메뉴고 좀 오래 일을 하다 보면 혼자서도 미리 준비만 하면 얼마든지 용대가 가능한 구조여서 이제 최저임금 오르면서부터는 정말 좀 필요한 인력 빼놓고 그 시간대에만 활용을 하고 거의 제가 이제 혼자서 지금 좀 어려운 시기잖아요. 또 생존 창업이니까 생존을 위해서 혼자서 진짜
북치고 장구치고 이게 하고 있고, 그 매장은 이제 직원들이 이렇게 운영을 하는 매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인건비는 사장님 좀 뛰면서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, 주류 판매 이야기를 해요. 주류 생맥주도 있고 하는데, 제가 해보니까 주류 판매 떡볶이의 주류는 그렇게 조화를 또 이루진 않습니다. 판매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아서 이 생맥주는 가급적 안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. 생맥주는 왜냐면 한번 트면은 관리도 힘들고, 안 나가면은 한 3, 4일 정도 있어서 판매가 안 되면은 또 버려야 되고 폐기 처분해야 되니까 원자재 비중을 높이는 또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커피 판매는 또 상권마다 다르겠는데, 저도 대학가하고 저가 커피니까 커피가 여름에는 좀 많습니다. 여름에는 좀 많이 있는데, 이 날씨가 추워지는 계절 들어오면은 이 커피 매출은 없습니다. 거의 떡볶이 매출이 한 85% 정도 돼서 이 떡볶이 매장이라고 보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. 최근에는 좀 매출, 이렇게 방학 되면은, 이렇게 방학 때는 매출이 빠져요. 대학가는 많이 빠집니다. 그 다음에 학기 중에는 그래도 좀 선점하고 선방을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는 뭐 포장 배달까지 좀 해서 매출 포지션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. 그 창업 비용 궁금하시죠? 창업 비용. 창업 비용은 보통 웬만한 저희 매장이 그 22평 정도 되거든요. 이렇게 작은 가게잖아요. 22평인데 거기 뭐 인테리어, 뭐 가맹비, 교육비, 기타 뭐 시설 집기들 이렇게 다 이렇게 하면은 보통 한 1억 2천, 3천 그 정도 수준이 된 것 같아요. 물론 보증금까지 이렇게 하면은 보통 1억에서 1억 5천 사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. 다 상권이나 입지가 다 틀리고, 또 본사에서 제공해 주는 거 말고 따로 또 준비해야 되는 비용들이 또 무시 못 하거든요. 뭐 냉난방기를 비롯해서 뭐 닥트, 이 닥트를 또 길게 또 빼서 올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, 뭐 기타 뭐 전기 뭐 승합이라든가 이 생각지도 못하는 돈들이 많이 좀 들어간다. 청년다방은 전기요금이 조금 많이 들어갑니다. 왜냐면 전기 쓰는 게 이게 가스 버너로 밝히는 게 아니라 전기 인덕션이죠. 인테리어가 좋아요. 좀 깔끔하고 젊은 분들, 특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그런 인테리어 돼 있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도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비용들 때문에 초기 창업 비용은 좀 이렇게 러프하게 잡아보면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, 한 20평 이짝저짝 기준 해가지고 그 정도 될 것 같고요. 물론 이게 뭐 이 정도 범위 안에 들어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프랜차이즈 창업이 좀 비용이 좀 들어가죠. 개인 창업하시다가 프랜차이즈 하면은 그런 부담들이 조금 많이 느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월 그 가맹비, 로열티라고 하죠. 로열티, 한 달에 내는 로열티. 개인 창업은 그게 없으셨을 텐데 사장님도 로열티 이야기하니까 조금 놀라시더라고요. 한 달에 33만 원 부가세 포함해서 이 본사에 뭐 기술 전수라든가 그런 비용이 이렇게 나간다.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제가 한 1년 6개월 봤던 이 청년다방의 본사는 뭐 갑질이나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끊임없이 개발을 합니다. 제품 개발도 하고, 마케팅이라든가 트렌드 반영한 그런 홍보들은 지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 신제품이 계속 나옵니다. 계속 나오고, 뭐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그런 버전들, 또 뭐 유튜브라든가 뭐 인스타그램, 뭐 SNS 홍보들은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런 것들은 좀 긍정적인 효과인 것 같고요. 오픈 1년 6개월 정도 수익을 뭐 직접적으로 하기는 한데, 학기 중에는 그래도 이렇게 직원들 써서도 이게 이익이 남습니다. 그 폭이 뭐 얼마 정도 하기는 그렇지만 좀 남습니다. 남는데 그게 남는 게 아니죠. 아직은 초기 투자 비용이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아직 회수는 못했습니다. 1년 6개월인데 이 전체 투자 비용을 아직은 회수를 못해서 회수 과정이 지금 있어서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닭갈비 매장하고, 여기는 이제 투자 회수는 끝나서 이 닭갈비 매장 끝났는데 거기는 좀 아직 안 돼서 아직 이익은 좀 한 학기 중에는 그래도 좀 수익들이 좀 남습니다. 남고 나쁘진 않아요. 근데 방학 때는 그게 팍 줄어서 이 평균 수익으로 가야 되니까 그거는 조금 더 고민한 다음에 나중에 기회가 될 때 한 번 더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청년다방은 전국에 한 300곳 정도 이렇게 매장이 있고 좀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이 청년다방의 떡볶이는 좀 젊은 분들이 좀 이렇게 알려지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 떡볶이를 찾는 손님들, 고객들은 이렇게 계속 유입이 되시는 것 같아요. 특히 이게 상권 같은 경우는 젊은 분들 또 여성분들이 좀 이렇게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는 뭐 대학가라든가 학교 가까운 곳들, 이런 데서는 조금 먹기는 그 입지가 아닌가 싶습니다. 또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청년다방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. 아마 사장님이 그 청년다방 창업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, 오늘 그쪽 본사 쪽 미팅을 하시고 최종 결정을 이렇게 하신다고 합니다. 아무튼 뭐 좋은 결과 있으시고, 뭐 장사 내공이 그래도 7년 정도 있으시니까 뭐 잘 하실 것 같긴 한데,
여러 가지로 신중하게 또 생각해 보시고 검토도 해보시고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렸고 궁금하신 건 뭐 댓글이라든가 따로 문의 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청년다방 창업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드릴 거고요. 자, 7년째 사장님도 이렇게 고민하시고 이렇게 창업 준비하십니다. 전화보시고 알아보시고 굉장히 질문도 많이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. 그렇다면 이제 초보 창업자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? 더 준비하셔야겠죠. 경력 있으신 분도 굉장히 긴장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들이 지금의 창업 시장의 분위기입니다. 예. 자, 그럼 오늘 여기서 방송을 마치고요. 날씨가 좀 춥습니다.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또 이제 마감해서 내일도 또 열심히 또 화이팅해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